폭설이 몰아친 알래스카 빙하 투어 버스는 산림에 둘러싸인 도로에서 멈춰섰고 그나마 남아있던 연료도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이윽고 버스는 시동이 멈춰버렸어요. 갑자기 몰아친 강추위는 여행객들의 체온을 급격하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한파는 여행객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체온을 급격히 빼앗아가는 강추위는 누구도 완벽히 대비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한 여성 승객이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른 승객들 역시 새파랗게 질린 채 몸을 떨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버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커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꺼내려는 듯 보였지만 곧 그들의 행동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았고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침착하고 조용히 움직였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어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로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발휘했던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연대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커플의 모습을 보며 제가 품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그 계기가 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외곽의 종합병원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케이트 킴입니다. 심장 전문 의사로서 살아온 지난 5년은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응급실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고 매 순간 빠른 판단과 정확한 손길이 필요했죠. 수많은 성공적인 수술을 해냈지만 때로는 실패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 어깨에 얹힌 책임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녀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 소녀는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소녀의 부모님은 수술 전 복도에서 제 손을 꼭 붙잡으며 희망을 걸고 계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진심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며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심박수는 급격히 떨어졌고 응급처치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박함으로 가득 찼고 저는 어떤 방법이든 소녀를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소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국도로 나섰을 때 소녀의 부모님께 결과를 알려야 했습니다. 저의 입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분들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진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달라졌을까? 내가 더 좋은 의사였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저를 끝없는 자책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으로 향하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무언가가 제 안에서 커지고 있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실패의 기억들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동료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했고 무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가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병원장님께 휴직을 요청하며 조심스럽게 이유를 설명했을 때 다행히도 그분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 달간의 휴식. 처음으로 저는 치유라는 단어를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짧게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새하얀 설원과 신비로운 푸른 빛을 띤 빙하가 펼쳐진 알래스카의 모습이었죠.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빙하와 설원으로 뒤덮인 알래스카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고 그 광활함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의외로 알래스카에 도착한 첫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한용품이 과한 것 같아 보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무겁고 두꺼운 옷들을 호텔 방에 남겨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빙하 투어버스에 오르기 전에도 따뜻한 날씨에 방심한 저는 겉옷 하나만 걸친 채 가방 속에는 최소한의 물품만 챙겼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알래스카의 설원을 가로지르며 웅장한 풍경을 보여주었고 승객들은 창밖의 경이로운 자연을 카메라에 담으며 들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참가에 기대어 고요한 자연이 주는 위안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작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눈이라 생각했지만 금세 거센 폭설로 바뀌었고 강풍까지 더해져 시야는 점점 막혀갔습니다. 창밖의 도로와 설원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눈이 쌓여갔고 버스는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폭설이 거세지던 그날 버스는 설원을 내려가던 중 갑작스레 멈춰섰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차량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죠. 운전기사는 급히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히터마저 작동을 멈추면서 버스 안은 점점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려 이것저것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버스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당혹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전화를 통해 보고하며 구조 요청을 했고 이내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폭설로 막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분의 연료가 조금 남아 있어 히터를 1시간 정도 더 가동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연료가 모두 떨어져 히터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버스 안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눈에 완전히 덮여 있었고 강풍은 눈을 마구 휘몰아치며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6시간을 어떻게 버텨요? 기온이 더 떨어지면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요? 승객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구조대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고 다른 이들은 차가운 공기와 공포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추위와 공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점점 몸속까지 스며드는 듯했고 구조대가 늦어진다면 모두가 이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오가는 질문들은 그들의 불안과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옷 속에서도 떨고 있는 여성 승객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또 다른 승객은 손발이 차가워졌는지 손을 비비며 창밖을 초조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증상은 분명 저체온증 초기처럼 보였고 주변 승객들이 그녀에게 얇은 담요를 건네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그녀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 순간 제 몸은 차가움에 굳어져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고 추위 속에서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흐려져만 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조차 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왔던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력함 속에 갇힌 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게 극도의 죄책감으로 다가왔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두려움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버스 중간에 앉아있던 한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른 승객들처럼 자신의 가방을 정리하려는 듯 보였지만 곧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차분하게 주변 상황을 살피며 승객들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고 여성은 가방에서 담요와 여분의 옷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추위를 견디려면 지금은 서로 체온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겹쳐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꼭 꺼내 입으세요. 남은 1시간 동안 히터가 가동되는 동안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배낭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가방에서 담요와 옷가지를 꺼내 들자
그의 여자친구가 곧바로 저체온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얇은 담요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덮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여성 승객은 감사를 표하며 몸을 웅크렸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가방을 뒤져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핫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가져온 핫팩은 손에 쥐는 일반적인 타입이 아니라 내복에 부착하는 독특한 종류였습니다. 남성은 핫팩을 꺼내 승객들에게 나눠주며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핫팩은 내복에 붙이는 거예요. 옷 안쪽에 붙이면 은근한 열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가급적 옷을 여러 겹 입으시고 보온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 핫팩은 단순히 손에 들고 있는 미국 스타일의 핫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내복에 밀착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올라오는 열은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특히 저체온증으로 위험했던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핫팩을 받아들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다른 승객들도 그 따스함에 안도하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핫팩이 전하는 온기는 단순히 몸을 데우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려는 진심 어린 마음의 전달이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승객들에게 추가로 핫팩을 나눠주며 서로 체온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버스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존재는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후 그 커플은 가방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비닐로 포장된 물건이었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글이 적혀 있어 영어에 익숙한 승객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승객들에게 남성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전투식량이라고 해요. 이런 제품은 한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만 부으면 따뜻하게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여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투 식량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금밖에 없지만 함께 나누면 추위를 견디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비록 작은 수량이었지만 그들은 준비한 도시락을 모두를 위해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고 안에 물을 넣으며 승객들에게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자 도시락 내부에서 증기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퍼지며 차가웠던 버스 안은 순식간에 따뜻한 향과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성은 먼저 가족 단위로 보이는 승객에게 다가가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아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게도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여성도 남은 음식을 조심스럽게 승객들에게 전했습니다. 승객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음식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작은 양씩 나누며 승객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한국인 커플의 가방은 마법 가방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일회용 그릇 모양의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컵라면이잖아.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성은 능숙하게 발열팩을 이용해 물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물을 컵라면에 부으며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울 때는 뜨끈한 라면 한 입이면 몸이 확 풀려요. 평소 저는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아 한국 음식을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얼어붙은 버스 안에서 먹은 한국 라면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라면 한 젓가락을 집어 들고 입에 넣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삼키자 깊은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느끼는 첫 번째 진정한 따뜻함이었죠.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다름 아닌 한국인 커플이 건넨 그 한 젓가락의 라면과 따뜻한 국물이었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두려움을 녹여준 작은 희망이었고 인간의 따뜻함이 절망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 끔찍한 추위 속에서 저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문화나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지닌 따뜻한 연대와 배려의 정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 먹었던 라면을 떠올리며 그들이 저에게 준 따뜻한 온기를 기억합니다. 한국 남성은 다시 가방을 뒤적이더니 비닐 같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판초우이, 즉 비옷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판초우이는 단순한 우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버스 내부를 둘러보며 바람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창틈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판초우이를 펼치고 창문 틈새를 하나씩 막아 나갔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도 곧장 따라 움직이며 승객들에게 여분의 옷과 가방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이 가져온 옷가지와 가방을 이용해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창문과 문틈을 최대한 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막히자 신기할 정도로 버스 내부의 온도가 조금씩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춥긴 했지만 차가운 바람이 직접적으로 몸에 닿지 않으니 훨씬 참을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덜덜 떨던 승객들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버스 내부를 정비하는 동안 한국 여성은 저체온증 환자를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가방에서 여분의 옷을 꺼내 더 감싸주었고 핫팩이 충분히 따뜻한지 확인하며 환자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침착하고도 체계적인 행동에 감탄한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나요? 남성과 여성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남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는 군인 출신이에요. 얼마 전에 전역해서 기념으로 여행을 왔어요.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성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 특전사 출신이고 여자친구는 간호장교였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생존 기술과 위기 대처 능력을 익혔던 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는 말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남은 옷가지와 비닐을 조정하며 틈새를 더욱 꼼꼼히 막아 나갔습니다. 여성 역시 계속해서 저체온증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동시에 다른 승객들에게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승객들도 점점 마음을 가다듬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군 생활과 훈련 속에서 길러진 책임감과 헌신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긴급 상황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된 환경 속에서 빠르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창의성, 그리고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는 생존 능력.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수많은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커플이 보여준 위기 대응과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대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에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어 있던 승객들 사이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들의 노력은 버스에 있던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점점 승객들에게도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성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아는 노래였습니다. 바로 로제의 아파트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한 미소를 짓던 사람들도 점점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보탰고 결국 노래는 자연스럽게 합창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던 버스 안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던 그 순간 노래는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미 한국 남성은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불안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를 활기로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도 승객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버틸 힘을 주는 리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존이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차가운 알래스카의 설원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리더십과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공포 속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던 승객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긴장과 추위 속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한국인 커플이 다시 한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스틱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K커피예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라고 부르죠. 그 말을 들은 승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마지막 발열팩을 이용하여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버스 안을 감쌌고 곧이어 그들은 믹스 커피 스틱을 보온병에 한꺼번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정성스럽게 섞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완성되자 그들은 작은 컵에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 담아 승객들에게 한 잔씩 건넸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자마자 추위와 피로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컵을 손에 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에 저는 잠시 정신을 놓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잔의 커피는 우리 모두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은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커플을 바라보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국 여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남성도 따뜻한 눈빛으로 승객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다 같이 무사히 이겨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 어떤 화려한 격려보다도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그 한 잔의 K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전하고 함께 버텨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행동은 승객들에게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단순히 신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마음의 강인함,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힘을요. 그 강인함은 승객들에게 작은 웃음과 함께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6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잔인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아도 구조대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무기력하게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일부는 불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인 커플은 침착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겠지만 모두가 무사히 나갈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왠지 정말 무사히 구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던 사람들도 그들의 말에 힘입어 조금씩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구조대 차량이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자 승객들의 얼굴에도 점차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인다. 구조대가 왔어요. 구조 요청을 한 지 6시간이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구조대 차량은 눈길을 뚫고 천천히 버스 쪽으로 다가왔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밝아질수록 승객들의 감정도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대가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승객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버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6시간을 어떻게 버텨냈는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날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따뜻한 희망을 전해주었던 그 커플의 강인함과 배려는 단순한 위기 대처 이상의 진정한 생존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구조대는 승객들을 차례로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모두가 긴장 속에서 버텨온 시간이었기에 따뜻한 공간에 도착하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안도의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몸을 녹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한국인 커플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승객도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알겠네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과 가치가 놀라운 거였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태도는 마지막까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기에서 우리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생존 이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배려는 영원히 제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날의 기억과 그 커플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이 온기는 1년 전 알래스카 한복판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건넸던 핫팩의 온기, 라면 한 젓가락의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어 준 커피 한 잔. 그것은 희망의 온기였고 연대와 배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단순한 의술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향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 오늘 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한국,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언젠가 꼭 그들에게 다시 고맙다고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